할리우드 배우들이 63년 만에 본격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태로 할리우드에서 진행 중이었던 모든 제작과 작품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아기를 안고 있는 여성을 폭행한 경찰의 바디캠 영상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FBI와 함께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통일교 행사에서 연설을 한 뒤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강연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LA 초등학교의 한 교사가 여학생 6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서 한 여성이 대낮에 괴한에게 납치돼 수천 달러를 갈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첫 소식입니다. 지난 5월 할리우드 작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16만 명의 배우들도 오늘 밤 12시부터 파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번 사태로 63년 만에 헐리우드에서 진행 중인 모든 제작과 작품 진행이 중단됩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할리우드 TV 프로그램과 영화 작가들이 파업에 돌입한 지 2달째.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할리우드 배우 16만여 명까지 내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동참합니다. 할리우드 배우와 작가들이 동시에 파업에 들어간 것은 지난 1960년 이후 처음입니다. Great sadness that we came to this crossroads, but we had no choice. We are the victims here. We are being victimized by a very greedy entity. 배우들이 이 같은 결정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로열티 때문입니다. 배우들은 그동안 작품에 대한 시청률과 관람객 수대로 로열티를 받았지만 넷플릭스 등 주요 플랫폼 스트리밍 서비스에선 이 같은 로열티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플랫폼, 이런 네트워크, TV나 케이블 TV에서 들어오는 리지줄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낮단 말이죠. 특히 최근에는 AI 기술의 발전도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심지어 AI를 트레이닝한다 그러죠. 좋은 배우들의 한 연기를 AI한테 보여줘서 AI가 실제로 그런 레벨의 연기를 할 수 있게끔 그랬을 때 그 트레이닝비 역시도 배우들에게 돌아가야 된다. 지금 이게 없던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좀 가장 심각한 것은 이번 파업으로 할리우드 산업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파업에는 맷 데이먼, 마크 러팔로, 제니퍼 로렌스 등 유명 배우들도 포함됐는데 현재 이 배우들이 진행 중인 작품이 상당수인 만큼 다수의 작품 진행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산업은 지역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관련 사업 종사자들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속한 해결 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지난해 아이를 안고 있는 한 여성의 얼굴을 가격한 셰리프 경관의 바디캠 영상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경찰이 연방 수사국 FBI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해 7월 13일 밤 12시쯤 순찰 도중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세웠으며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는 술에 취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차 안에는 성인 5명과 아이 3명이 있었고 아기는 카시트 없이 여성들의 팔에 안겨 있는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고 여성도 안고 있던 아기를 내려놓지 않으면서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영상에는 경찰이 여성을 아기와 분리시키기 위해 상당 시간 설득시키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한 경찰이 폭력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여성은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놓지 않았고 이 여성을 제지하던 도중 결국 경찰이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다른 성인들도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I found the punching of the woman in these circumstances completely unacceptable. 현재 LA 셰리프국은 해당 경찰관을 징계 조치했으며 검찰과 FBI가 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공화당 대권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통일교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강연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한 수입 내역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지난 2021년과 2022년 열린 통일교 행사에서 두 차례 사전 녹화된 북한 관련 주제의 강연을 하고 200만 달러의 강연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연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남북미 정상회담 등을 재임 시절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미 선거법상 대선 후보들은 후보 등록 이후 매년 5월 25일까지 수입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강제 이송한 난민 수십여 명이 오늘 LA에 도착했습니다. 아이티와 베네수엘라, 멕시코 등지에서 온 난민 30여 명은 오늘 LA시의 협조로 경찰의 호송 아래 다운타운 유니언역에 도착한 후 인근 성 안토니오 크로아티아 교회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LA 지역 일부 비영리 단체와 교회 관계자들은 난민들을 위해 음식과 숙소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텍사스주는 바이든 행정부 이민자 보호 정책으로 중남미 출신의 수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주 국경을 넘어오자 이들을 다시 버스에 태워 워싱턴과 뉴욕, 시카고 등 이민 친화 정책을 펼치는 도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야생 동물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시설 내부에 있던 동물 대부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이데라 비치 소방국은 오늘 새벽 3시쯤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의 악어와 야생동물 디스커버리 센터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해 화재는 35분 만에 진압됐지만 센터가 보유하고 있던 포유류들은 모두 화재로 죽었고 파충류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악어와 거북이 몇 마리만 살아남았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센터에 따르면 이곳에는 250여 마리 이상의 동물이 살고 있었으며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는 100만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They didn't deserve this. This is my whole life. They all have names. They all have personality. 현재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이며 이번 화재로 주변 식당과 상점에도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초등학교의 한 교사가 6명의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보일하이츠 선라이즈 초등학교 1학년 교사로 근무하던 29세 남성 마틴 레이스 주니어를 10건의 미성년자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자신의 수업을 듣는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실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마지막 피해 학생의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한 이후 5명의 추가 피해 학생들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통합교육구 측은 피해 학생 가족의 신고 이후 즉시 해당 교사를 학생들과 분리 조치시켰다면서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현재 1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LA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된 상태며 오는 9월 법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뉴저지주에서 한 여성이 대낮에 괴한 2명에게 납치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뉴저지주 경찰국은 뉴요크 지역에서 지난 3일 오후 4시쯤 49살 여성이 남성 2명에게 강제로 끌려간 뒤 산탄데르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9,000를 인출하게 한 뒤 빼앗아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용의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한 뒤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at money was from a loan I got from the women entrepreneurs of Latin America. They gave me $6,500 and the rest was from a small business that I have.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남성 2명이 여성을 은행 앞으로 끌고 갔고 여성이 돈을 인출하는 동안에는 인근 지역을 감시하며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총을 소지하고 있다며 현재 구체적인 신원 파악을 위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할리우드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아파트 16가구가 전소됐습니다. LA 소방당국은 어제 오후 5시 20분쯤 7764 웨스트 헐리우드 블러버드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2층 아파트가 화염에 휩싸이면서 소방대원 100여 명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2층 아파트로 인근에는 오래된 아파트들이 밀집한 단지형 거주 지역이라 불길이 번지면서 다른 아파트들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들은 폭발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순식간에 아파트가 연기로 가득 찼고 불길이 빠르게 번졌다고 전했습니다. Peeked out of my blinds mid-nap and saw just this gulfing fire come from the carport garage. Escalated so quickly. There were some lines connecting it and they caught fire, and then I saw the roof caught fire as well. And so we all sort of moved our cars out. 한편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로 한순간에 거주지를 잃은 주민들이 막막해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편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항공권이 판매됩니다. 프론티어 항공은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편을 무제한으로 예약할 수 있는 고 와일드 패스권을 $299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패스권은 출발 10일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며 항공편을 예약할 때는 항공료 1센트와 세금, 수수료가 부과되고 수화물과 좌석 선택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패스권도 기간 한정 가격으로 $999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공편은 블랙아웃 기간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마일리지나 등급 적립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알래스카 항공도 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 네바다, 유타주 여행을 위한 플라이트 패스를 운영 중입니다.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에 대한 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한국항소심 재판부는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서를 검토한 결과 유 씨의 체류 자격을 박탈할 근거가 없다면서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어 유 씨가 첫 비자를 신청한 지난 2015년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 기피자라고 해도 38살이 넘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 자격을 줘야 한다면서 헌법과 법률대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유 씨는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2018년부터 병역 기피자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한국 체류를 막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면서 비자 발급이 단 한 번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외교부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후속 법적 대응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유승준 씨는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됐으며 이후 지난 2015년 한국에 가기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LA 총영사관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제재가 과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럽연합이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를 올해 안에 철폐하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 이어 유럽연합까지 나서면서 한국에 대한 수입 재개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과 일본의 정상회담. 회담을 마친 뒤 유럽연합 측은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약 12년 만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결정이라며 27개 모든 회원국이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taken this decision based on science and based on the proof of evidence and based on the assessment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수입 규제가 없어지면 유럽연합이 후쿠시마현 생선과 버섯, 미야기현 죽순 등 10개 지자체 식품을 수입할 때 요구했던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게 됩니다. 또 다른 광역지자체는 식품의 산지를 아예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번 결정은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라며 유럽연합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食品輸入規制の撤廃を決定したことは被災地の復興を大きく後押しするものであり、日本政府として高く評価し、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 이어 유럽연합 역시 식품 수입 규제를 사실상 완전히 철폐하기로 하면서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한국을 상대로 한 일본의 수입 재개 압박도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입장과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관련이 없다며 수입 규제 조치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이번 한일 정상회의 논의를 두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방류 허용을 공식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적법한 기준에 따른다는 전제를 왜곡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비공개 발언에 집중됐습니다. 방사선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오염수 방류를 중단해달라는 대통령의 말은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허용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국내에서는 국민 앞에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한일 정상회담 이번 회담을 통해서 방류를 아주 시원하게 사실상 인정하셨더라고요.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측 전문가도 참여하게 해달라는 윤 대통령의 요청에 일본 총리의 답변이 없었던 건 국회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해달라는 윤 대통령 요청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 답변한 게 있습니까? 이제 실무 차원에서 이제 협의에 나가도록 그 상황에서 협의가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들은 건 없죠. 여러 가지 협조를 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대응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무조건 방류 찬성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IAEA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방류가 될 경우에는 네. 적극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셨죠. 네. 전문가가 검증 점검 과정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또 하나 뭐랬어요. 만약에 기준치를 오버하면은 중단해달라고 바로 알려달라. 더 이상 뭘 합니까? 윤 대통령이 IAEA 보고서를 존중하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민주당은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이 벌어질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외교부는 국민이 안심하기 전까지 수입 재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아시안 지역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채택되는 의장 성명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기느냐가 관심사입니다. 자카르타에서 장인수 기자입니다. 중국은 아세안 지역 외교장관 회담 의장 성명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반대를 명확히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일본이 사용하는 처리수라는 표현도 쓰지 말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에 발표될 의장 성명에 관련 내용이 담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아세안 지역 외교장관 회의에 참가한 26개국을 상대로 중국과 일본의 치열한 물밑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곤혹스러운 건 중간에 낀 우리 정부입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여온 만큼 중국 측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찬성하기도 어렵고
또 국내 여론을 생각할 때 일본 편을 들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내용이 논의됐지만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한일 정상 간의 협의를 되풀이했을 뿐 보다 진전된 대화는 없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우려가 의장 성명에 어떤 내용으로 담길지도 관심사입니다. 아세안의 9개 국가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별도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북한은 회원국들을 상대로 미국을 비난하는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박진 장관은 오늘도 각국의 외교장관들을 만나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자카르타에서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이미 무기징역이 선고돼 교도소에 들어간 재소자가 교도소에서 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무기수에게 또 무기징역은 의미가 없고 더 높은 형량은 사형밖에 없는데 대법원은 사형은 지나친 처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40대 재소자 박모 씨가 숨졌습니다. 갈비뼈 23곳이 부러졌고 신장과 간 등 장기는 파열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만 부러져도 숨쉬기가 힘들어요. 진짜 몸을 제대로 못 거늘 정도로 아팠을 겁니다. 강도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같은 방에 수감된 20대 이모 씨가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박 씨를 3달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겁니다. 1심은 이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미 무기수인데 무기징역은 처벌로서 의미가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형은 지나친 처벌이라며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항소심은 무기수에게 무기징역을 다시 선고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중으로 무기징역형을 집행할 수 없다 해도 법원이 이 사정을 미리 예측해 판결에 반영해선 안 된다고 봤습니다. 또 이 씨에게 유리한 사정은 따지지 않고 무기징역보다 무겁게 처벌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대해선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폐쇄적인 교도소 환경도 범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데다 교도소에 갇혀 있어 합의금을 마련 못한 사정 등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재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는 사형 미결수는 59명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5명을 숨지게 한 임모 병장 이후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총파업에 돌입한 보건의료 노조가 오늘 이틀차 집회를 이어갑니다. 파업 첫날인 어제 큰 혼란은 없었지만 일부 병원에서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의료 재난 상황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어제 서울에서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개최한 보건의료 노조가 오늘은 서울과 세종, 부산, 광주 등 주요 지역 4곳에서 총파업 대회를 이어갑니다. 보건의료 노조는 이틀간의 총파업에도 정부와 사용자가 전향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는다면 무기한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들의 간병비 고통을 해결하라. 부족한 인력 문제 해결하라. 국민 생명을 살려낸 공공병원 살려내라. 이것을 정치파업이라고 한다면 이런 정치파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총파업 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2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우려와 달리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었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경증 입원 환자에게 퇴원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수술이나 외래 진료 등은 대체로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전국 20개가량의 상급 종합병원 등 140개 사업장에서 파업이 진행되면서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어제 파업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 우려에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로 전환하고 지자체별로 필수 유지 업무를 점검하는 등 진료 차질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업무 복귀 명령까지도 검토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 국제공항에서 여객기가 착륙 도중 활주로에서 미끄러져 울타리에 충돌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상으로 내려앉은 여객기가 미끄러지면서 활주로를 벗어납니다. 여객기는 울타리에 부딪히며 충격으로 크게 부서지고 마는데요. 소말리아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일 정오를 갓 지난 시각 모가디슈 공항에 착륙하던 소말리아 항공사 여객기가 착륙 기어 고장으로 균형을 잃고 미끄러진 건데요. 여객기 조종석 부분과 날개 등이 심하게 파손됐지만 다행히 승객 30명과 승무원 4명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브라질 남서부 플로리아노폴리스에서도 여객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등 179명을 태우고 착륙하던 여객기가 비에 젖은 활주로에서 미끄러진 건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패션의 나라 프랑스가 해마다 70만 톤씩 버려지는 옷이나 신발 등 의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새 옷이나 신발을 사는 대신 고쳐 입는 걸 장려하기 위해서인데요. 프랑스 정부는 헌옷을 수선하면 품목에 따라 최대 25유로, 우리 돈 3만 5천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고요. 환경보호는 물론 수선업체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의류업계는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 인도네시아 발리가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에게 $10, 우리 돈 13,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해외나 인도네시아 내 다른 지역에서 발리에 들어가는 외국인은 공항이나 항만에서 관광세를 내야 하는 건데요. 발리 당국은 관광세 수입을 지역 문화와 환경을 보호하는 데 쓸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는 코로나로 크게 줄었던 관광객이 지난해부터 다시 몰리면서 늘어나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요. 공공시설물 부족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비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들은 지금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인데요. 수위가 불어나는 하천에서 나 홀로 운동하는 여성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천과 보행로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불어나 있고 계단도 물에 잠겨 사람이 오가기 힘들어 보입니다. 서울 중계동 당현천에서 최근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런데 저기 보이시나요? 허리 돌리기 운동기구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불어난 물을 피해 대피했나 싶은데 자세히 보면 운동에 열중하고 있네요. 비가 그쳤다고 해도 예고 없는 국지성 호우가 잦은 요즘 급격히 물이 불어나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 보이는데요. 영상은 해외 누리꾼들에게까지 소개되며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요. 이 상황에 운동이 가능하냐며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과 함께 장마철 안전에 너무 무감각하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중고 물품을 사겠다고 만나서 물건만 가지고 도주하는 범죄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신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며 도주한 사람을 찾는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피해자의 동생이라는 글쓴이가 올린 CCTV 화면인데요.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무언가를 들고 출입문을 향해 뛰어가고 있죠. 글쓴이는 그제 자신의 오빠가 새 스마트폰을 판매하다 눈앞에서 도둑맞는 장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글쓴이는 경찰이 이미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이라면서 혹시라도 도주한 남성의 지인들이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사진을 올린다고 적었는데요. 대부분 누리꾼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거래 내역이 남았을 텐데 간도 크다며 경찰에 꼭 잡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600g 소고기 세트라고 표기된 상품을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았는데 실제 배송 온 소고기는 500g이었다는 후기가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고기 모든 부위 세트 600g짜리가 32,900원에 올라와 있죠.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린 글쓴이는 분명히 600g 소고기 세트를 선물 받았는데 실제 온 건 소갈비살 200g과 모든 구이 세트 300g을 합쳐 500g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머지 100g은 함께 배송된 고기 소스 무게였는데요. 사실 상품 판매 상세 페이지를 보면 소스 100g을 포함한 무게라고 설명돼 있긴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상세 설명까지 자세히 보는 경우는 흔치 않죠. 특히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구매자 따로 받는 사람 따로인 경우가 많아서 상품 정량이 배송되는지 확인이 쉽지 않는데요. 글쓴이는 사람들이 내용 잘 안 보고 선물하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적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업체 측은
상품명을 모든 부위 세트 500g으로 바꾸고 고기 소스 중량을 따로 적었는데요. 누리꾼들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산 소비자들 피해는 어찌할 거냐며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홍콩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이들이 많은 중국 선전 푸트낭 세관 CCTV 영상입니다. 분홍색 옷을 입은 여성을 세관 직원이 불러 세우죠. 몸을 수색해보니 여성의 상의 속옷에서 무언가 수상한 꾸러미들이 발견됐습니다. 스타킹에 싸맨 내용물은 바로 살아있는 뱀들. 미국 남동부에 서식하는 옥수수 뱀인데 중국 동물 애호가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는데요. 세관 직원은 여성의 상체가 부자연스럽게 커 보여 검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선 지난달에도 양말 속에 멸종위기종인 비단 구렁이를 숨겨 가져가던 남성이 체포되는 등 동물 밀수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넘게 지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창상을 당한 사진 한 장이 세계 누리꾼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이 직접 SNS에 공개한 사진인데요. 심각한 부상을 입은 남편을 아내가 꼭 끌어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어군으로 참전했던 남성은 최전선 전투에서 크게 다쳤는데요. 양쪽 팔 절반과 시력은 물론 청각 일부도 잃었고요. 아직도 얼굴을 포함한 전신에 상처가 가득합니다.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아내는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고요. 한때 건강하고 행복했던 이들 부부의 모습도 전해지며 누리꾼들을 더 안타깝게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부부에게 진정한 평화가 깃들길 기원한다고 응원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공개한 별이 탄생하는 순간을 담아낸 사진입니다. 지구에서 별이 탄생하는 가장 가까운 지역인 로오프치 성운이 어린 별들을 품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미 완전히 형성됐거나 아직 형성 중인 50여 개의 별이 포착됐습니다. 제일 어두운 부분에서 두꺼운 먼지가 원시별을 형성하고 있다는데요. 나사는 마치 갓난아기가 세상을 향해 팔을 뻗는 것과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7월 13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